혹시 손주가 안기러 왔다가 슬쩍 몸을 빼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빨래를 하면서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 그냥 웃고 넘기셨나요? 아니면 여름도 아닌데 겨드랑이나 복부 쪽에서 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꺼려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속으로 사귀는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 체취입니다. 이걸 그냥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넘기시면 어느 순간 가족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외출도 줄어들고 결국 혼자 방 안에만 계시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고민입니다. 70대 초반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어느 날 따님이 병원까지 모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진료 내용이 당뇨나 혈압이 아니었습니다. 따님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아버지한테 냄새가 나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요. 그분은 그제야 아셨습니다. 왜 요즘 손주들이 할아버지 방에 안 오는지, 왜 아내가 자꾸 창문을 여는지. 진료실에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얼굴이 확 굳으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냄새가 났나요?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줬을까요?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그냥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결국 우울감까지 오게 됩니다. 실제로 노년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체취 문제 때문에 외출을 꺼리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60대 중반 이후 남성분들, 그리고 폐경 이후 여성분들이 이 문제를 많이 겪으십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본인도 어렴풋이 느끼시죠. 목욕을 아무리 자주 해도 비누를 아무리 많이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고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집에 있는 재료 3가지만 있으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일주일만 따라 하셔도 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손주가 먼저 안기러 오고 배우자가 예전처럼 가까이 앉으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제대로 쓰려면 먼저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시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름 성분을 분비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젊었을 때는 이 기름 성분이 빨리 분해되고 씻겨 나가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새로운 피부세포가 올라오는 속도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묵은 기름 성분이 피부 표면에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이 묵은 기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면 노네날이라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노네날. 이름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오래된 기름 냄새입니다. 마치 튀김 기름을 오래 두면 냄새가 시큼하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 남은 기름도 시간이 지나면 특유의 냄새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냄새가 바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노년 체취의 주범입니다. 특히 이 냄새는 어디서 많이 나느냐? 복부, 등, 가슴, 목 뒤, 귀 뒤쪽,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피지선이 많고 땀도 많이 나고 옷에 가려져서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더 쉽게 축적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땀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맑은 땀이었는데 이제는 끈적한 성분이 섞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폐경 이후에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면 금방 알아챘는데 이제는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냄새를 맡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70대 중반 여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님, 옷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렸대요.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는데 하시면서요. 그 뒤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집에만 계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노년 채취의 메커니즘입니다. 피부 재생 속도 저하, 묵은 피지의 산화, 호르몬 변화, 그리고 후각 둔화.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서 냄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아닙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노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해야 하나? 절대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말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루틴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드렸던 방법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해보시면 냄새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천연 루틴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루틴, 베이킹소다 물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여러분 집 부엌에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빵 만들 때나 청소할 때 쓰는 그 하얀 가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채취 관리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입니다. 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이나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노네날 같은 냄새 성분을 무력화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 목욕 타올이나 부드러운 천에 이 물을 적셔서 복부, 겨드랑이, 목 뒤, 가슴 등 이런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하시거나 저녁에 샤워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박박 문지르실 필요 없습니다. 살살 두드리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70대 남성분 한 분이 이 방법을 써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시면서요. 그런데 사흘째 되니까 아내분이 여보, 요즘 뭐 달라진 거 있어요?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하고 말씀하셨대요. 그분은 그제야 확신을 갖고 꾸준히 하셨고 한 달 뒤에는 손주가 할아버지 옆에 와서 폭 안기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고 하시더군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약간 건조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원래 건조하신 분들은 사용 후에 보습 로션을 가볍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하게 타면 피부 자극이 올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약하게 타서 시작하시고 피부 반응을 보면서 농도를 조절하세요. 두 번째 루틴, 녹차물과 레몬즙입니다. 녹차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마시는 차죠.
그런데 이 녹차가 피부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녹차 안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해서 냄새를 줄여줍니다. 또 세균이 번식하는 걸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조금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레몬은 산성이면서도 살균 작용이 강합니다.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잡아주는 거죠. 사용 방법입니다. 녹차 티백 하나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세요. 진하게 우려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이 녹차물을 미지근하게 식히고 여기에 레몬즙을 서너 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생레몬을 짜서 쓰셔도 되고 시중에 파는 레몬즙 제품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녹차 레몬물을 화장솜이나 깨끗한 천에 적셔서 냄새가 나는 부위에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특히 겨드랑이, 복부, 목 뒤, 귀 뒤쪽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60대 후반 여성분 한 분이 이 방법을 꾸준히 쓰셨습니다. 평소에 폐경 이후로 체취가 심해지셨는데 녹차 레몬물로 매일 아침 저녁 닦아주셨더니 2주일 만에 냄새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여름철에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상쾌한 향도 남아서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주의하실 점은 레몬은 햇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저녁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에 하신다면 외출 전에 깨끗하게 헹궈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루틴, 천연 식초 희석액입니다. 식초는 집에서 요리할 때 흔히 쓰는 재료죠. 그런데 이 식초가 피부 pH를 조절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산도가 무너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식초는 이 산도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 방법입니다. 사과식초나 현미식초 같은 천연 식초를 준비하세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조미 식초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 한 컵에 식초를 한 스푼 정도 넣어서 희석해 주세요. 식초 냄새가 좀 강하긴 하지만 피부에 바르고 마르면 냄새는 금방 사라집니다. 이 희석액을 스프레이병에 담아서 냄새가 나는 부위에 가볍게 뿌려주시거나 화장솜에 적셔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샤워 후에 마지막 단계로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평소에 복부와 등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 식초물로 매일 저녁 한 번씩 닦아주셨더니 한 달 만에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요즘 정말 냄새 안 나네요 하고 말씀하시니까 자신감이 확 생기셨대요. 주의하실 점은 식초는 절대 원액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자극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쓰세요. 그리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피하시고 사용 후에는 보습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베이킹소다, 물, 녹차 레몬물, 식초 희석액.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셔도 되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본인 피부 상태와 편의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냄새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뒤에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챌 겁니다. 요즘 냄새 안 나네요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방법을 쓰면서도 동시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실수가 뭔지,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습관은 오늘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 향수나 방향제로 냄새를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냄새가 나면 향수를 뿌리면 되지 않나?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채취와 향수가 섞이면 오히려 더 불쾌한 냄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한 음식에 향신료를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 냄새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 냄새가 합쳐져서 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실제로 60대 후반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냄새가 신경 쓰여서 매일 향수를 듬뿍 뿌리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향수 냄새가 너무 강해요 하고 말씀하시니까 본인은 더 속상하셨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 뵙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향수로 덮으시면 안 됩니다. 원인 자체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향수를 끊고 제가 알려드린 천연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이제 향수 없이도 자신 있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향수로 냄새를 가리려고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그만두세요. 향수는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냄새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 하루에 여러 번 비누로 박박 씻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니까 자주 씻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물론 청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세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는 자연적인 방어막이 있습니다. 이걸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데 기름 성분과 수분이 적절히 섞여서 만들어지는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러 번 비누로 박박 씻으면 이 보호막이 깨집니다. 그러면 피부가 기름이 부족하구나 하고 판단해서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냄새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때밀이 타월로 박박 미는 것, 이건 정말 피부의 최악입니다. 각질을 지나치게 벗겨내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더 두꺼운 각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묵은 피지가 더 쌓이게 되고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70대 여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냄새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하셨대요. 그것도 때밀이로 아주 세게 밀면서요. 그런데 냄새는 줄지 않고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샤워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비누는 부드러운 걸로 쓰시고 때밀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볍게 하세요. 그분은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2주일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피부 상태가 훨씬 좋아져 있었습니다. 냄새도 확 줄었고요. 여러분, 청결은 중요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는 게 최선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 합성 섬유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 속옷을 입으십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빨래도 잘 마르니까요. 하지만 채취 관리에는 최악입니다.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없습니다. 땀이 나도 흡수가 안 되고 그냥 피부 표면에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복부, 사타구니, 겨드랑이처럼 통풍이 안 되는 부위는 더 심합니다. 반면 면 소재는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도 좋습니다. 세균이 번식할 기회를 줄여주는 거죠. 60대 중반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름마다 복부와 사타구니 쪽 냄새가 심했는데 속옷을 면 소재로 바꾸고 나서 냄새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지금 입고 계신 속옷 재질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합성섬유면 오늘부터 면 소재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냄새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향수로 덮기, 과도한 세정 합성섬유 속옷. 이 세 가지는 오늘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이걸 끊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루틴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지금부터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 건강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요? 언제쯤 달라질까요? 일주일 뒤에는 이런 변화가 옵니다. 첫째, 본인이 먼저 느낍니다. 옷을 벗었을 때 나던 냄새가 확실히 줄어든 걸 체감하십니다. 오늘은 괜찮네? 하시면서요. 특히 베이킹소다나 식초물로 닦은 부위는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둘째, 가족이 눈치챕니다.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먼저 요즘 냄새 줄었네요?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효과가 있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셋째, 외출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움츠러들지 않게 됩니다. 혹시 내가 냄새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줄어들면서 친구 약속도 잡고 손주 집에도 편하게 가게 됩니다. 한 달 뒤에는 이런 변화가 옵니다. 첫째, 냄새가 거의 사라집니다. 물론 완전히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듭니다. 둘째, 피부 상태가 좋아집니다. 베이킹소다와 녹차물로 관리하면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건조함도 줄어듭니다. 묵은 각질이 정리되면서 피부톤도 한결 맑아 보입니다. 셋째, 손주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입니다. 손주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스스럼 없이 안깁니다. 이전에는 슬쩍 거리를 두던 게 이제는 먼저 다가옵니다. 이 순간 눈물이 나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손주가 5살이었는데 할아버지를 보면 도망가듯이 피했대요. 가슴이 너무 아프셨죠. 내가 손주한테 이렇게까지 거부당하나 하고 우울해지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베이킹소다 물로 매일 닦고 녹차 레몬물로 관리하고 합성섬유 속옷을 면 소재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뒤 손주 생일 파티에 가셨는데 손주가 먼저 달려와서 할아버지 하고 안겼대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체치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감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루틴만 꾸준히 따라 하셔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베이킹소다 물로 매일 한 번 냄새 나는 부위를 닦아주세요. 둘째, 녹차 레몬물로 세균을 억제하고 피부를 상쾌하게 유지하세요. 셋째, 식초 희석액으로 피부 pH를 정상화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향수로 냄새를 덮지 마세요. 하루에 여러 번 비누로 박박 씻지 마세요. 합성섬유 속옷을 끊고 면 소재로 바꾸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한 달 뒤 여러분은 거울 앞에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손주가 먼저 안기러 오고 배우자가 가까이 앉고 친구들과 편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족과 가까워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혹시 체취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건강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의사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